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한가랠리 벌써 7만 명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반도체, AI 챗봇,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까지 2024년주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주도주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나 해당 자료집들 중에서도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했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 이유는 주가는 단기간에 기대감이 상승했다가도 결국에는 매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제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매출 실적을 증명한 기업들은 거품이 일부 빠지겠지만 고가권에서 주가를 형성하게 되고 추가적인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큰 급등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안정적이고 확실한 종목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실적이 증명돼 있거나 증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거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알아가시라고 자료집을 두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릴 수 있는 방법,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자, 오늘의 주제로 바로 가봐야겠죠.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2차 전지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증시 하락과 함께 더 떨어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2000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왜 하락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야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간단한 제 의견까지 준비해 봤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는 불안한 주식시장 때문입니다. 일단 애초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시가총액 LG 에너지솔루션만 하더라도 뭐 몇십 조 가량 되죠.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현재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주식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시가총액이 작을 때 이제 막 상승할 때야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주식시장을 역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 자,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이 하락의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더 지지부진한 거예요. 간단히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냐? 파월 금리 인하 지연 시사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중동 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원유를 생산해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면 터질수록 원유 가격을 굉장히 자극하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시출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서 고물가가 발생했습니다. 원유라는 것은 워낙에 많은 분야의 물가에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핵심이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특징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로 인해서 미국이 현재 기대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2%대 물가 오면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파월 미국의 파월이죠. 파월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2%대가 안 오게 됐어요. 이게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가 비싸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되는 흐름이 나왔다. 시장에선 9 월에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니라면 한 연내 정도 1회 정도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돌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번 연도 이내 2 번에서 3번 정도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지금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죠. 이런 현상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 국채 금리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최근에 거의 뭐 3%대까지 내려갔다가 4.5%대 거의 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가 유지됩니다. 최근 2개월, 3개월 안쪽으로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요. 이런 달러 강세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원달러 환율이 서서히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이번 연도 1월에서 3월 가까이 3월 동안 외국인 자금이 꾸준하게 이탈할 만한 명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로 왔고요. 특히나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는 이슈가 나오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이렇게 큰 폭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8%에서 한 9% 가량 하락한 한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천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수급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천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부족한 인프라인데요. 인프라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충전소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충전소고 뭐 지금 정비하는 곳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족한 현재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충전소 부족 그리고 보조금 감소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호기심에 전기차를 좀 과감하게 구매하던 사람들도 슬슬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상반기 판매 증가율 전년보다 급감, 완성차 업체들 대응책 마련에 총력, 테슬라, 폭스바겐 가격 인하로 대응, 기아 중국산 배터리 탑재 등 중국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전체적인 판매량도 많이 감소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데요. 미국 전기차 재고 사상 최대 1 년 사이 2배 급증했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지금 현재 오토모티브의 최신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재고가 114일치에 달해 지금 현재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상 때문이에요.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경계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과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얼마나 심각하냐? 자,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도심 지역을 벗어나면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서울 그러니까 뭐 도심 지역에서는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요. 이 지역을 조금 벗어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집에서 충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한 번 충전해서 딱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땅덩어리가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엄청 넓은 지역을 다니기에는 현재 배터리 총 용량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디 가다가 충전할 곳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곳이 많지 않다. 심지어는 도심 지역을 쪼끔만 벗어나면 충전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자동차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 오지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야 그럼 이거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아무 데나 다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해서는 저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짓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 발전소에서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도심 지역 혹은 아니면 공장지대가 있으면 거기까지 발전소에서 도심 지역 혹은 공장지대로 이제 전선을 연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압으로 이제 전기를 쏴 주는데 그 중간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죠? 그래서 도심 지역이라든가 공장지대 주변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좋은데
이 지역막을 쪼끔만 벗어나면 사실 시골 지역에는 사실 짓기 만들기 어려운 거죠. 시골 지역에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전선 배선부터 다시 인프라를 만들어야지만이 전기차 충전소가 가능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유소 대비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다가 직전에 겨울 한파까지 지금 인제 겪게 되면서 전기차가 원래 충전기가 충전 그 배터리라는 것들이 애초에 한파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짧아져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현재 절차를 거치면서 전기차를 현재 보급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충전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이 굉장히 컸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전기차 충전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주가가 폭등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런 전기차의 보급 속도라든가 지금 이제 요런 보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성장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과거의 IT 버블 사태에서도 겪을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흐름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IT 버블 때 당시에도요.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뭐였냐면 아무리 새로운 대단한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 대단한 기술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즉 인프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도 돈이 되기 어렵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초기에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단기간에 한 번에 수용할 만큼 초기 시장으로서 인터넷이라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IT 버블 뭐 대박 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급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전선 인터넷 보급선 다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은 그때 인터넷 보급선 깔려 있지도 않았을 때인데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지금 현재 회사에서나 컴퓨터 썼지 각자 가정에서 컴퓨터를 쓰는 건 상상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선은 까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인터넷 보급선을 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폭락이 나왔죠. 물론 과거 뭐 IT 버블 때 당시보다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주가 상승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체제의 등장이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실 여러분들 뭐 대체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애초에 전기차 보급되기엔 순서가 좀 틀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원래 이제 순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의 이제 성장 과정인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본격적으로 전기차라는 게 이제 보급되기에 앞서서 원래는 우리가 거쳐야 될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요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요거에 제가 간단하게 그려 드릴게요. 원래는 우리가 휘발유를 사용했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다가 조금 더 친환경으로 하자고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경유였습니다. 그죠? 휘발유 경유에서 좀 더 친환경으로 가자라고 해서 봤던 게 전기 기술을 이용하자라고 했던 게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하이브리드란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 혹은 뭐 경유를 사용하는데 거의 휘발유를 사용하죠. 휘발유를 사용하는데 원래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자체적으로 전기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배터리에 저장해 놓고 그 배터리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던 배터리의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또 장착시켜 놔서 모터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그러니까 좀 100km 이하, 한 60km 이하에서는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구동이 되고 지금 현재 좀 많이 빠르게 달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휘발유가 사용이 되는 요런 구조를 띠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원래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전기차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이 하이브리드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너무 잘 만들고 일본 걸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 국가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바로 전기차로 간 겁니다. 뭐
이 전기차를 개발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이 증가하면 뭐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했겠지만 뭐 분명한 건 이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기차를 선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히 건너뛴 거죠. 건너뛰고 강제로 전기차를 개발하기 시작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들이 많이 개발되고 성장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최근 들어서 보조금 혜택 다 주는 이슈가 뭐 이 초기 단기가 다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전기차의 불편함을 알게 되고 전기차 처음엔 보조금 줄 때는 살 만했는데 보조금 안 주니까 사실 사야 될 이유를 못 느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기차를 뭐하러 사냐. 그냥 우리 친환경이면서도 뭐 경유까지는 아니고 '하이브리드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최근에 돌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판매량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호조의 전기차 현대차가 미국 판매량이 굉장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라인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 생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차량 배출 가스 축소 계획에 전기차만 포함돼 있었던 초안과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포함되자 생산 계획 재검토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쇼 인터뷰에서 조지아 공장에서 순수 전기차 이외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미 뭐 구축에 들어간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대체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호재 뉴스의 부족입니다. 이게 호재 뉴스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 비해서 부족하냐면 지금 AI 반도체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이 다 이쪽으로 쏠려 버렸어요. 왜 이쪽으로 쏠렸냐? 굉장히 심플해요. 뭐 기술적인 뭐 혁명도 뭐 보여줬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동반 상승했던 반도체와 2차전지는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거죠. 미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조금 혜택을 굉장히 많이 퍼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LG 에너지솔루션 보조금 혜택 얼마 받았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합작사 세운다, 만든다, 공장 계획 세운다, 제출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보조금 얼마 받는다, 세금 혜택 얼마나 받는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미국 보조금 정책이 어디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냐면 바로 AI 반도체 쪽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미국 투자 늘리는 반도체 기업들, 바이든 AI 칩 야망 통했나?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자국 공장을 짓는 기업의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5년간 총 대략적으로 527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약 71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최근에 현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대략 8조에서 9조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이야기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투자하는 거에서 한 25% 정도는 세액 공제까지 신규적으로 뭐 그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이러면 세액 공제까지 받게 되면서 보조금도 받고 세액 공제, 세금 혜택까지 받게 되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정부 자체가 미국 반도체법에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난 보조금 혜택 더 많이 받으려고 투자액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난 얼마 투자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상 지금 이제 AI 반도체 쪽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전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 받으면서 올라갔을 때랑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한테 배터리나 뭐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한테 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미국의 정부 정책이 AI 반도체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 반도체 쪽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한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붕 떠버리는 현상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재료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호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비교적 반도체에 비해서 밀리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뺏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 커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반도체는 좀 뺏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이 크게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일 만큼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2024년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저는 애매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반도체법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있거든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AI라는 기술은 단순하게 AI에서 끝나지 않고 군사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이 자리를 뺏길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중국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요즘 그리고 뭐 전쟁 자체가 뭐 사람이 직접 하기보다는 드론이라든가 뭐 다양한 기계 장비들을 통해서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AI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AI 성장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가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면서 중국을 규제하면서도 미국 안에는 보조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한테 AI 기술 빠르게 성장시키라고 현재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적어도 11월 대선,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까딱 잘못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보조금 혜택을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100% 뺏진 못할 겁니다. 이미 정부가 이미 어느 정도 마련해놨고 이야기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 백지화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백지화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보조금 혜택도 조금 일부는 뺏길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은 당연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까지 엿봤을 때 11월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하고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예 안 가냐?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급이 부족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아서 비교적 작아가지고 움직일 만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저는 수익 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LG 엔솔이 이번 연도 8월 달부터 한국에서 46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산이 시작이 되면 테슬라한테 보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이게 원통형 배터리가 잘만 만들면 이 원가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하이니켈 기술, 한국이 제일 잘하는 하이니켈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에너지 밀도도 높여가지고 애초에 전기차 자체의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슈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인 TCCT라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좀 주목해 보시죠. 눌림목 나올 때 TCCT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눌리면서 꽤 많이 눌림목 나왔단 말이에요. 어, 시장이 이제 고가권에서 좀 놀다가 좀 등락보고 어느 정도 실적이 증명이 되면서 안정이 됐죠. 지금 최근 파동 안에서는 지금 이제 바닥권, 파동 안에서 바닥권에 현재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종목 매집해 보시면 8월 달 기준 잡고 보시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원 시스템즈도 당연히 많이 하락했죠. 요런 자리니까요. 가장 2000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극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관심 가져 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요즘까지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적이 증명된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집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이재진 I입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설치 버튼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 설치가 됩니다. 다 다운로드가 되면 아마 열기 버튼이 나올 텐데요. 열기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는 것이에요. 보세요. 무료 급등 천주, 장전 시황,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우리 드리는 정보인데요. 위에 있는 메뉴를 창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기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이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무료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해당 화면에서 위에 메뉴 중에서 3개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해 보세요.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거든요. 로그인하라고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돼요. 실제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하실 때 부담 없으실 겁니다. 이용약관 동의 왼쪽 상단에 체크하시고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고요. 각자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이버.com 비밀번호 123446 12346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기 쉬우신 거 아시고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하고 나시면 아이디 적으셔야겠죠. 여기 해당 화면에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이메일,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여기까지가 아이디인 거예요. 비밀번호 1234 12346 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 올라와서 매일매일 접속하셔야 되는데 이거 매일 로그인할 때마다 귀찮잖아요. 그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정보들 쭉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전일차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리를 해드린 정보를 매일 아침 8시 30분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확인해 가시면 장시작 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보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매일매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급등 추천주입니다. 차트가 예쁜 종목들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다시피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공지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바로 아래 어닝 서프라이 자료집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보시는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릭하시면 되긴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올려놨습니다. AI 자료 반도체 자료집 2000원지 자료집까지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종목을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종목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영상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